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69번 강의 다전법입니다. 다전법에서는 함수값 y뿐만 아니라 기울기 f의 값도 저장을 합니다. 앞에서 구한 수치회로부터 기울기의 값들을 연결하는 다항식을 구하고요. 이 다항식을 적분하는 것이 다전법의 핵심입니다. 다전법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수치회를 이용하는데요. 여러 개의 점들은 등 간격으로 배치되는 경우만 고려합니다. 다전법은 일점법과는 달리 자기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발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다른 수치해법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항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AB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담스 베시포스 방법을 알아볼까요? 구간 xn부터 xn 플러스 1에서 다음에 표준형 미분 방식을 고려합니다. 주어진 미분 방식을 구간에서 적분하면 73번씩이 되고요. 이항을 하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변의 적분을 위해서 적당한 분포를 가정하는데 여기서 다항식을 이용하는 것이 AB 방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전법의 핵심은 다항식의 적분입니다. 하지만 함수값이 아니라 기울기 f에 대한 다항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xn-1과 xn 두 개의 점을 고려해 볼까요? 이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법에서는 두 개의 함수값을 이용하는 직선을 구할 수 있겠죠. 이 선형 분포를 이용해서 P1 1차 함수를 구합니다. 1차식을 연장해서 xn부터 xn 플러스 1까지 적분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대입을 해서 2분의 h 곱하기 3fn 마이너스 fn-1이 얻어집니다. n-1과 n 두 개의 점에서의 정보를 이용해서 n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2차 AB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3차부터 고차의 방법으로 확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개의 기울기 값을 지나는 k차의 다항식 분포를 가정하면요. 피적분 함수는 k차 다항식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뉴턴의 다항식이 되겠죠. 이와 같이 잘 알려진 뉴턴 다항식을 적분합니다. k차 다항식을 xn부터 xn 플러스 1까지 적분하고 h로 나누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여기서 개수 720분에 251은 주목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보인 델타 스타 연산자는 뉴턴의 차분 연산자이고요. 이것은 파스칼의 삼각형과 같은 개수를 가지는 것으로 이미 얘기했었죠. 아래의 그림에서는 아담스 베시포스 방법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xn이 출발점이고요. xn 플러스 1에서 수치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까만 점은 미지수이고요. 갈색 점은 알려져 있는 값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함수값 y가 아니라 기울기 f에 대한 분포가 주어져 있습니다. 갈색 점으로 주어진 기울기의 값들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구하고요. 이 다항식을 xn부터 xn 플러스 1까지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녹색 점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항식을 적분한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f는 기울기 값이고요. a는 웨이팅 팩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두 표로 나타내 볼까요? 여기서 특별히 s가 1인 경우는 점이 한 개이므로 1점법이죠. 그래서 오일러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뒤에 보인 표로부터 확인해 볼까요? 아담스 베시포스 방법에 대한 수식이고요. 개수 ak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s가 1인 경우는 1점법이 되고요. 오일러 방법입니다.
S가 2인 경우는 직선을 연결해서 적분한 결과였죠. S가 4인 경우, 즉 4점을 지나는 3차 다항식의 적분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720분의 251 이러한 계수가 뒤에서 다시 나타날 겁니다. 이번에는 아담스 몰튼 방법을 알아볼까요? AM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이 다른 점은요, 미지값 fm+c를 포함하는 분포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2차의 AM 방법을 볼까요? 점이 2개이므로 직선이겠죠. 이때 fn과 fm+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합니다. 여기서 fm+1은 미지수이죠. 이 직선을 적분해서 해를 구하면요, 이와 같이 yn+1도 모르는 값이고 fm+1도 모르는 값이 됩니다. 양쪽에 미지수가 있으므로 이것은 암시적인 방법이 되겠죠. 최종 결과는 면적을 구하는 사다리꼴 공식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변에서 yn+1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AM 방법은 암시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차의 AM 방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k+1개의 함수값을 이용하고요. k차의 다항식 분포를 가정합니다. 앞에서 다루어 본 AB 방법과의 차이점은요, 다항식을 보관하는 기준점이 x n+1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항식의 적분을 구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AB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구간에서 적분을 합니다. 다항식의 적분 결과는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여기에 뉴턴의 후진 차분을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S차 아담스 몰튼 공식은요, 이와 같은 공식이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이 미지수입니다. 이쪽은 모두 알고 있는 값이고요. fn+1과 yn+1은 미지수가 됩니다. 앞의 수식에서 fn+1은 미지값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fn+1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 미지수를 포함하는 다항식을 구합니다. 이 다항식을 구해서 적분을 마찬가지로 미지수를 포함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에 오른쪽에 미지수가 포함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스 베시포스와는 한 칸의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아담스 베시포스 AB 방법과 아담스 몰턴 AM 방법을 서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보관을 하는 영역입니다. AB 방법에서는 값이 알려져 있는 영역에서 보관을 하고요. AM 방법은 한 칸 비껴납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같지만 미지수를 포함하는 영역에서 보관을 합니다. 따라서 적분하는 구간은 서로 동일하지만 AM 방법에서는 미지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에 오른쪽에 이와 같이 미지수가 포함되고, 그래서 이것은 암시적인 방법이고요. AB 방법은 당연히 명시적인 방법이 되겠죠. AM 방법에서의 개수들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미지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미지수 앞에 개수 A0는 따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4차의 AM 방법에서의 5차 마이너스 720분의 19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의 수식에서 우변에 포함된 미지수 fn+1은 반복법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추정값은 오일러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법은 계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측자, 수정자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AB 방법은 명시적인 방법이고요. AM 방법은 암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복법을 수행하지 않고 예측자, 수정자 방법을 이용해서 명시적 방법으로 예측자를 구하고 암시적 방법에서 반복이 없이 수정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B 방법을 이용해서 예측자를 구하고 AM 방법을 이용해서 수정자를 구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담스 프리딕터 코렉터 방법입니다. 예측자로는 4차 아담스 베시포스 방법을 이용합니다. 앞에 있는 수식이고요. 5차를 예측하는 720분의 251을 잘 주목해 봅니다. 다음으로 수정자로는 4차 아담스 몰튼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5차의 개수 마이너스 720분의 19를 주목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유도 과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계산 결과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밀레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예측자를 87번식으로 주고요. 수정자를 88번식으로 유도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해밍의 방법은 밀레이 방법의 불안정성을 개선한 것입니다. 먼저 4차 롱게쿠타 방법으로 4점에 대한 수치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래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4개의 수치를 저장합니다. 다음 단계로 프리딕터를 이와 같이 구하고요. 코렉터를 구합니다. 그리고 프리딕터와 코렉터로부터 이와 같이 보정을 해서 새로운 수치를 구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해밍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다루어본 예측자, 수정자 방법의 5차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표 2와 표 3에 나타낸 예측자와 수정자의 오차를 이용합니다. 아까 720분에 251 개수를 주목한다고 했었죠. 이것이 오차항입니다. 그리고 코렉터에서 마이너스 720분의 19라는 개수가 오차를 예측합니다. 이와 같이 프리딕터에서의 오차항과 코렉터에서의 오차항을 알면요. 이그젝트 밸류는 프리딕터와 오차항, 코렉터와 오차항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크CP와 크CC 값을 모르고 이 값은 서로 다르겠죠. 하지만 두 개의 값이 같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전체는 상수 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 C에 대해서 연립 방식을 풀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크CP와 크CC가 같다고 놓고 1차식을 풀어서 코렉터와 프리딕터 사이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프리딕터와 코렉터의 오차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프리딕터와 코렉터는 수치해로부터 구한 것이므로 우리가 오차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치의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고요. 구간의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아담스 몰튼 모법 방법이라고 합니다.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수치적분에서 공부했던 리차드슨의 보해법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스 몰튼 모법 방법인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먼저 4개의 수치를 구하고요. 단계 2에서 프리딕터를 구합니다. 이것은 4차 아담스 베시포스 방법을 이용해서 프리딕터를 구했죠. 다음으로 코렉터를 구합니다. 이것은 4차 아담스 몰튼으로부터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대로 프리딕터와 코렉터의 차이를 이용해서 오차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딕터를 모디파이 하고요. 마찬가지로 코렉터도 모디파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를 구하는 것이죠. 유도 과정은 상당히 길고 복잡하지만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수치 해석 69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